부동산 경매부터 해서 주식 단타부터 스캘핑 쇼츠 만들기부터 해서 챗 GPT로 돈 벌기 이런 거 뭐 어떤 거든 간에 앞에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배우긴 배워야 돼요.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도 헬리콥터 타고 한 4,000m인가 5,000m까지 간다 그랬어요. 해발 0m부터 그 고생은 이제 하면 안 되고 뭔가 분야를 딱 찾았을 때 그 진입하시기 전에 꼭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이제 인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정기적 소득, 정기적, 비정기적 소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뭐랄까 이제 주로 먼슬리 느낌, 요거는 약간 프로젝트성 느낌.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정기적인 월세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우량한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배당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비정기적 소득이다 그러는 것들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성, 개인으로 치면 프리랜서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 또는 개인이 아니라 그러면 보통 기업이 돈 버는 것들이 이런 거죠. 물론 기업도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뭐 근로소득자를 한번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소득이 이제 급여가 있죠. 급여.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개념을 추가해야 되는 게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타임인데, 시간이라는 게 24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중에서 뭐 자고 뭐 생리활동하고 하는데 이제 한 10시간 잡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14시간 정도 남습니다. 자, 이 급여 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랑 계약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하루에 10시간이라고 합시다. 10시간이 회사랑 약속한 시간이에요. 회사에 쓰기로 약속한 시간. 그럼 여기 이제 4시간이 남아요. 4시간. 이 4시간을 가지고 여가 활동을 할 것이냐,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요거를 결정할 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이제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뭐 대응이 안 되긴 해요. 14분의 10 하면은 몇 프로쯤 되나요? 71%죠. 71%고 이게 29%예요. 71%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29%를 가지고 내가 소득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로소득자는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자산이든 뭐 실물자산이든 우량자산 가격 상승, 우량자산의 가격 상승이 기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70% 이상이 회사랑 인게이지가 돼버려 있는데 남은 시간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던 뭐 주식 투자를 하던 그리고 뭐 금을 사던 뭐 그런 식의 포지션에 가서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그 우량 자산이 일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경매나 이런 강의 들으러 가시면은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래서 우량한 자산을 싸게 사는 방법을 배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매각했을 때 현금이 확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뭐 손절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기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비정기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 소득에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사람일수록 비정기 소득에는 자산시장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기대는 경우가 많죠. 우량자산을 싸게 사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만 투입돼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계속해서 뭐 어떤 활동이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반대가 되는 포지션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비정기적 소득의 포지션이 더 크신 분들, 그리고 정기적 소득이 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내가 비정기적 소득에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량자산의 가격 상승에 좀 덜 기대게 돼요. 상대적으로 정적이거든. 개인으로 따지면 프리랜서, 기업으로 비교하자면 예를 들면 수주산업 이런 것도 대량 프로젝트 하나 수주해가지고 선수금 받고 또 직원들 먹여 살리고 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적 소득이 많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시간이 투입 가능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걸 안 해요. 왜냐면 시간과 돈을 여기에다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분들은 내가 이 사업 모델을 통해서 우량자산의 가격 상승폭을 가뿐히 제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을 정기적 소득 또는 비정기적 소득에 이제 얼만큼 내가 투입하고 있는지 요거를 먼저 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8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직장인이니까 뭐 이 세상에 다양한 포지션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동료 대표님들도 만나고 뭐 수강선 대표님도 만나고 여러 협력사 거래처 대표님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포지션이 있더라고. 그만큼 이걸 먼저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비정기적 소득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지 100%인지 또는 뭐
정기적 소득의 100%인지 요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시작할 때는 의욕적이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실 때만 해도 얼마나 의욕적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저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다 아는데, 이제 저도 예전에 쇼피에다가 쇼피가 뭐 뜬다고 2021년 겨울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긴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 막 의욕만 넘쳐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다가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사람인지 내가 감이 없는 상태에서 쇼피가 그때 동남아시아의 9개국인가에 입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부터 해가지고 타이완, 말레이시아 입점을 다 했어. 그때는 뭐 처음에 사업자 처음 내고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품 등록해야 돼. 9군데에다 입점한 거예요. 쇼피 9개국에. 뭘 팔지 하다가 이제 예전에 체육관 다닐 때 그 도복이 필요했는데 2014년이었는데 그 도복을 뭐 해외에서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보름 기다렸어요. 근데 내가 그 쇼피 입점했을 타이밍에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오신 업자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여기저기 뭐 어디 자사몰 같은 데서 그 도복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하기 그래도 동남아시아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도 채 안 돼가지고 국내에서 이걸 취급하는 업체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동남아는 좀 아직도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 해외에서 들어온 그 도복을 이제 다 올렸죠. 근데 올렸는데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이미지 편집이나 이런 것도 할 줄 모르고 하는데 오늘은 말레이시아에 10개 올리고 내일은 싱가포르에 10개 올리고 모레는 인도네시아에 10개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뭐 판매도 안 되고 뭐 가격 설정 이런 것도 나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뭐 올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시간은 밖에 나가서 돈 쓰러 안 다니고 돈 못 벌어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으니까 참 생산적이다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야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막 회사에서 야근하고 이러면 내 원칙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를 억지로 날방 깔 기세로 했다가 또 다음날에 회사에서 또 막 지장이 생기고, 근데 또 그날 밤에 내가 하려고 잡아놓은 게 또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몇 번 이게 이제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꺾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내가 그래서 한 10개씩 해가지고 한 10번 해봤잖아요. 그럼 100개 했잖아요. 100개 하면 그때 깬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을 쓸 수 있고 그 정도 시간을 썼을 때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성과는 한 이쯤에서 날 수도 있겠다, 저쯤에서 날 수 있겠다,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근데 그때 이미 마음이 꺾여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가 딱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거의 뭐 이 수준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내가 퍼진 거예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퍼지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이 자꾸 부러지잖아요. 내 의욕은 이만큼인데 이게 부러지잖아요. 이게 한 3번, 4번 부러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지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성과가 있나요? 없죠. 세팅 작업인데 세팅 작업이 끝나야 그 다음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돌아간다 그러면은 일단 정기적 소득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오히려 현실적인 그런 마일스톤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선식품 쪽으로 진입했을 때는 뭐 네이버에서 1등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G마켓 옥션에서 내가 파는 거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이제 좀 할애했어요. 조금은 유연하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여기에 투입하는 시간이 이만큼이나 있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작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이 명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퇴사를 하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다 들고 올 수 있는 거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갈아 넣는 거예요, 무식하게.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이 리소스가 제한적이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많은 대표님들 보면 의욕은 막 넘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려요. 자, 정규 강의가 끝나도 끝이 아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실력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표님 통화했는데 어제 지난번 영상 1억 매출 하신 분 올라왔죠. 그리고 어제 그 커뮤니티 글 올린 거 그것도 1억 인증하신 대표님 다른 분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전화 가지고 입점됐는데 3일 만에 지금 뭐 1,300만 원. 화이팅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간 투입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냥 남들보다 빨리 성과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 포션이 다 다르고 투입되는 게 다 다른데, 누구 갖다가 하루에 10시간씩 한다 해서 잘했습니다, 누구는 하루에 2시간씩 한다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앞에 말이 길었는데 어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강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강사한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시간 이만큼 투입할 수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찍어주는 거를 최대한 참고하면서 자기 걸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돼요.
자기 패턴에 맞춰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정량적인 양이지만 그 사람의 집중력이라든지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강사도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제너럴한 부분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붙이면서 시행착오를 해서 얻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나은 길입니다. 시행착오를 해서 얻으면 괜찮은데 하다가 마음이 꺾여버린다니까. 저처럼 제 옛날에 쇼피에 그 도복 팔았을 때처럼. 저는 이제 저를 믿고 와주신 분들한테 포기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뭐 그것도 포기도 아니고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얼만큼 할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이 대부분 잘 안 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기 생업이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포기라는 거는 오히려 내가 이제 얼만큼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다가 포기를 하면 포기를 하는 거지, 이 일 자체를 포기한다고는 표현 안 하거든요. 어떤 세팅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마음이 꺾이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내가 시간을 얼마 쓸 수 있느냐, 내가 이거 꼭 배워놓고 싶지만 지금은 조금 역부족이다, 지금 뭐 다른 거 벌려놓은 일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강좌를 너무 들어놓고 싶다, 그러면 긴 호흡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했으니까 안 된 거지. 본인만 의지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어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그런 강좌를 듣겠다라고 하면 먼저 각을 보는 거예요. 사전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팅하는데 시간을 내가 얼만큼 투입할 수 있는지를 이미 해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빨리 파악하고 그거에 참고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뭐 기능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조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톤을 그거에 맞춰서 좀 멀리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 투입하는 게 제한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개월간 한 70여 분을 만나 뵙고 한 30분 가까이를 이제 강의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비단 뭐 저랑 관계가 없으시더라도 새롭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그 강의가 뭐냐? 라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의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썸네일만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바로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제 채널 안에서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